에이수스의 터프 라인업은 튼튼하면서도 실용적인 게이밍 노트북으로 가격도 성능 대비 괜찮은 편이라 누구한테나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가성비 노트북 제품군인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올해 상반기 출시했던 터프 게이밍 F16 노트북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F16, FX608JMI, QT275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리뷰하는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F16은 이전 다른 리뷰에서도 봤던 구형 모델과 큰 차이가 없이 출시되었는데요. 연식 변경 정도의 제품이라고 보면 편할 것 같고, 구성품도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간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200W의 고출력 어댑터가 기본 구성입니다. 200W의 고출력 어댑터 외에도 기본적으로 최대 100W의 USB PD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은 아주 편리하게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품 디자인은 최근 리뉴얼되었던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시리즈의 디자인을 그대로 담고 있고,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디자인인데 실제로도 밀스펙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내구성도 아주 좋습니다. 심플하게 터프 로고만 사이드에 각인된 상판에 LED 인디케이터, 방열을 위한 에어벤트가 있는 비대칭 디자인의 힌지 디테일까지 깔끔한 모습입니다. 포트 구성도 이전에 리뷰했던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 HDMI 2.1 포트나 충전, 화면 출력 등을 지원하는 USB 3.2 Gen2 C타입 포트 등도 갖췄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이제는 크게 아쉬움을 느낄 곳이 없는 훌륭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것도 동일한데 16대 CPU에 16인치 WQXJ 상도의 IPS 패널이 들어갔고, 주사율도 165Hz로 게임 노트북답게 충분하고 밝기도 최대 400니트, 색 표현력도 sRGB 100% 수준으로 충분히 좋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외에 넘버패드가 있는 미니 배열의 RGB 백라이트 키보드, 분리된 4개의 상단 타키 등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에서 익숙하게 보던 맛의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스펙으로 넘어가 보면 CPU, 그래픽, 메모리 모두 구성이 동일한데 i7 14650HX CPU, 115W의 RTX 5060 외전 그래픽, DDR5 16GB 메모리 구성입니다. 올해 신규 출시한 가성비 노트북 라인업이 대부분 스펙 동결인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은데 AI 반도체 수요 이슈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부를 열어서 상세 스펙과 테스트 결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해는 이제 말을 안해도 아시겠지만 십자 드라이버 하나로 정말 쉽게 분해가 가능하고, 열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쿨링팬의 크기가 전체 면적 대비 작아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히트싱크 부분이 정말 면적이 넓은 편이라 발열 제어도 실제로도 좋은 편이었는데요. 대기 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충분히 양호한 모습이었고, 플로드 상태에서도 최고 온도가 중앙부 36도씨를 넘지 않는 만큼 발열을 고르게 잘 제어해줬습니다. 프로세서 내부 기준으로는 CPU 최대 81도씨, GPU 75도씨 정도가 최대치였던 만큼 큼지막한 쿨링 시스템이 발열을 잘 관리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팬 소음도 평균 56dB 정도로 일반적인 게임 노트북 수준이라 사용에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쿨링 시스템 아래로는 양쪽으로 M.2 슬롯이 있고, 여기에 PCI 4.0 512GB NVMe SSD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기본 SSD가, 왼쪽에는 추가 슬롯이 한 개 더 있어서 확장이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2개의 DDR5 슬롯이 있고, 여기에 1개의 DDR5 16GB 메모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요즘 메모리 값이 말이 안 될 만큼 오른 상태라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부담이 있겠지만 그래도 1개의 슬롯이 비어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비교적 쉽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용량은 70W로 이전에 리뷰했던 모델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 용량으로 보이는데 대략 3-4시간 정도 가는 일반적인 게임 노트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벤치마크 결과는 시네벤치 R23 기준 CPU 벤치마크 싱글코어 1800점대, 멀티코어는 16000점대로 여전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3D마크 그래픽 벤치마크에서도 타스 32000점대, 타스 12000점대, 포트로얄 7700점대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신규 출시했던 모델이지만 프로세서 구성이 그대로라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성능 자체는 충분히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 테스트 결과도 바로 보겠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기본 해상도인 WQXJ 해상도에서 렌더링 스케일 100%, 아모리 크리에이트 설정, 터보 모드로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오버워치에서는 최저 옵션 평균 270프레임, 최고 옵션에서도 평균 100프레임 보여주며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해상도가 WQXJ 해상도로 높은 해상도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괜찮은 성능으로 보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최저 옵션 평균 143프레임, 최고 옵션에서는 98프레임 정도로 오버워치보다는 살짝 낮은 모습이었는데요. 배그에서는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 메모리 성능 차이가 약간 나는 편이라 더 쾌적한 플레이를 원한다면 램을 하나 더 꽂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울트라 공유 옵션 기준 평균 138프레임, 하위 1% 64프레임 정도로 충분히 무난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 테스트에서는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적용한 상태에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최저 옵션은 평균 62프레임, 최고 옵션은 평균 34프레임 정도를 보여줬고, 이것도 QHD급 해상도를 생각하면 딱 성능만큼 잘 뽑아주는 모습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이 없는 상태에서는 최저 옵션 평균 72프레임, 최고 옵션은 평균 59프레임으로 거의 60프레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해상도를 FHD급으로 낮추고 프레임 생성 옵션 같은 것도 켜주면 사이버펑크 2077도 충분히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게이밍 성능은 역시 115W의 RTX 5060을 탑재한 만큼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QHD급 해상도에서도 생각보다 프레임을 잘 뽑아주는 편이었습니다. 고품질의 그래픽과 화려한 게임 화면을 원한다면 WQXG 해상도를 플레이하고, 더 높은 부드러운 프레임을 원한다면 해상도만 FHD급으로 한 단계 낮춰서 플레이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발열 같은 것도 앞서 말한 대로 발열 관리가 잘 되는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런지 게임을 하면서 발열 같은 부분도 전혀 거슬리지 않고 충분히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양이 사양이다 보니 아무래도 작업용으로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잠시 그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일단 RTX 5060과 14세대 HX 라인 i7 프로세서는 성능 자체는 정말 차고 넘쳐서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스펙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좀 더 본격적인 작업을 원한다면 16GB 램을 하나 더 추가하고 SSD도 1TB 이상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는데요. 물론 요즘 램이나 SSD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른 편이라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용으로도 활용을 해봤고 아낌없이 부드럽게 작업이 가능한 점은 정말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대로 배터리 용량이 70W 정도의 고성능 제품인 만큼 배터리 단독 사용보다는 USB PD 충전기나 고출력 어댑터를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램, SSD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지만 나름대로 가격은 선방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2026년 7월 단화 최저가 기준 약 20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모델로 작년에 나왔던 모델도 이미 비슷하게 가격이 오른 상태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시 가격 자체는 작년보다 거의 100만원이 오르긴 했는데 실제 구매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여전히 가성비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인 행사 같은 걸 더해서 구매하면 여전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ASUS 터프 게이밍 F16, FX608 JMI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번 다른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